법이 바뀌었죠. 법이 원래 사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법.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기본법이 있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길었죠. 화재 예방하고 소방시설하고 이렇게 한 법이었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공사업법이 있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총 4가지가 이제 법이 있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죠. 소방공무원 출신이. 그분이 법을 바꿉니다. 그분이 이제 대표 발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여기 이제 뭐가 있었냐면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이 있었거든요. 화재 조사가 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양이 작은 거예요. 양도 너무 작지만 어떤 문제점 특이사항이 있었냐면 이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너무 작고. 그래서 이게 뭐가 했냐면 청고시로 보고규정이라는 게 생깁니다. 화재 조사 및 보고규정. 보고에 관련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죠. 이 규정으로 이제 상세한 안이 나왔던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많은 거지. 이거 타 기관하고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래서 바꿔버립니다, 이제. 야, 이걸 법을 별도로 만들면 좋지 않았어? 뭘 별도로 만들어. 이 법이, 뭐야, 이거. 이 법이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로 바뀝니다.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로 바뀌죠. 이 분야는 사라지고 기본법에 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요 법을 또 바꿉니다. 화재 이제 예방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있었고 소방의 시설에 관련돼 있는 법이 한꺼번에 있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버리죠. 이거 화재 예방법 약칭입니다. 화재 예방법으로 바뀌고요.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공사법 그대로고, 이 그대로죠. 이 지금 현재 위험물은 안이 올라왔는데 용어하고 이런 것들 싹 다 바뀌는 걸로 이렇게. 딱 보니까 뭐야 이지?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약간 명칭이 수정돼야 되는 것들 있죠. 갑방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다 없애버리고 바뀔 예정인데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1차 바뀌었는데도 못 따라가는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막 용어 수정 다 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던 화재 예방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 기본법 개념에서 있던 내용도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을 드러내서 이렇게 포함시켜버리죠. 그래서 기본법이 약간 홀쭉해졌습니다. 기본법. 그래서 이제 소방에 관련되어 있는 법은 이제 6법 이렇게 보죠. 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법, 화재예방법, 시설법, 공사법, 위험물법 이렇게 바뀝니다. 법이 6법으로 됐습니다. 6법. 기본. 여기다가 이제 관리사를 시험 치시게 되면 다중이용에 관련된 특별법, 초고층에 관련된 있는 특별법,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법 진짜 많네요. 너무 많아. 근데 지금 가장 크게 바뀌는 것들 한번 정리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화재조사에 관련해서 자료는 1차 됐는데 예상문제 수준으로 뽑아서 다시 한번 드릴 거고, 이 두 법 사이에서 법이 바뀐 거, 이게 정말 개떡 같은 게 한 번에 안이 올라왔었어요. 안 이렇게 바꿀 거야. 그 안이 22년 12월 1일자로 12월 1일자로 엄청 많이 바뀌었죠. 지금 기준은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바뀌고, 기술 기준이 우리 지금 알고 있던 거와 비슷합니다. 우리 또 한마디 해볼까요? 원래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있죠. NFSC라고 부르는, 미국은 NFPA라고 부릅니다. 뭐 각 나라마다 이제 기술 기준 또는 뭐 기준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 가장 큰 차이점 뭡니까? 다른 나라는 협회에서 만들어요. 이해됩니까? 협회에서 이러한 기준을, 기술 기준이니까, 기술이니까 협회 차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통용해서 쓰는 거죠. 미 방화협회 이런 데서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는 국가 화재 안전 기준입니다. 나라 거죠, 나라. 이걸 갖다 이제 이게 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법처럼 씁니다. 법.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잘. 그런데 이제 이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제 면접 질문에서는 화재 안전 기준하고 미국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차이가 있기는 미국 건 영어로 돼 있고
우리나라 거는 한글로 돼 있겠지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불가능이죠. 우리나라는 법입니다. 법에 준용하고 있고요. 미국 애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안 하면 허가와 관련이 있고요. 처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명시해놨어요. 이 명령과 하지 않은 기준에 의거해서 적법 파괴 뭐 이렇게 써놨어요. 미국은 해라. 하는 게 좋지 안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보험으로 조지지 보험으로. 보험을 엄청 많이 때려요. 이거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막 때려버리는 거지. 전혀 이제 방향성이 달라요. 우리나라도 몇 개 있습니다. 요거하고 유사한 게 있었죠. 뭐가 있습니까? 라면 화재보험협회에서 만들은 화재보험협회에서 만들었던 기준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리고 안전인증원이라고 하는 데서 기준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군데가 있으니까 뭐 모여가지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나머지 기준을 볼 필요가 없게 된 거지. 이게 법처럼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단점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바꾼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세요. 이걸 이제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기준으로. 이게 너무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써볼까요? 이 기준을 성능하고 기술 기준으로 구분해봅니다. 기준은 법과 유사하게 만들고요. 성능은 변화되는 사회에 발맞추기 위한 뭐 이런 말이죠. 재빠르게 뭐가 환경이 바뀌면 거기다 바로바로 적용시키겠다고. 그래서 이 형태를 좀 잘 이해하시면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 국가 뭡니까? 명칭 갑자기 까먹었네. 뭐 그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 원장 주최하에 기준 성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부드러워진 거죠. 세상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그걸 바꾸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이건 이제 똑같은 내용이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갖고 예방법과 시설법 돼 있는 부분 사항들 적 밖에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닌데 아니 22년 12월 1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싹 바꿔버려 또. 이게 뭐한 짓거리인지 모르겠네. 그래서 실제 업무하시는 분들도 엄청 힘들어요. 일선에 계신 분들.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이게 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은 죽어났죠. 이거 바꾸고 이래 바꾸고. 1차입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24년 12월 1일자부터 반영될 법을 미리 이제 정리해놨죠. 급변하고 있다 생각합시다. 이제 건축도 되게 빨리 바뀌는데 소방이 이렇게 빨리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안 다 정리해갖고 해놨더니 싹 바꿔버렸어요. 요 중에서 나올 것들 길지도 않습니다. 10개 정도만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뭐 이런 겁니다. 특수가염물 있죠. 특수가염. 가염물인데 엄청 잘 타죠. 특수한. 특수가염물은 지정수량 같은 개념이 있죠. 수량 개념이. 수량이 일정 이상 있으면 특수가염물로 보고 특수가염물에 대한 우리가 저장이죠. 적재 저장. 저장이 개념이 다 바뀌었어요. 하고 뭐 이격거리 얼만큼 해라. 싹 바뀌었어요. 그 예상 문제입니다. 이렇게 던져줘야지. 그럼 또 외우시고.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힘들다. 요 사항을 오늘자로 드리려는데 지금 약간 좀 더 확인이 덜 돼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예고입니다. 사전에 이제 주중에 올라올 건데 토요일 한 시험을 한번 쳐볼까 이렇게 그거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그죠? 아휴 법이 많이 바뀌면 빡실 텐데 힘드네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듯하고 복습 풀이가 덜 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 기계인데 기계 이제 마지막 끝편입니다. 마지막 끝편은 가스계 끝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연들 좀 몇 가지 들어가는 범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문제네요. CO2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적어라. CO2의 특징 한번 적어볼까요? CO2는 이 정도 알고 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까지만 말씀드릴게요. CO2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잘 이렇게 어떻게 만듭니까? C하고 O2하고 이렇게 결합돼서 만들어집니다.
진짜 그렇게 생겼죠. 뭡니까? C가 연소를 하게 되면 완전 연소를 했었을 때 CO2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재밌는 거는요. CO2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럼 뭐가 됩니까? 일산화탄소가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서 위에는 독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독성이 많다고 얘기하죠. 이 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허용농도 기준으로 한댔다, 그죠? 허용농도가 5000ppm 이하이고 독성을 가지고 있으면 독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일산화탄소는 독성이 굉장히 높죠. 독성만 높습니까? 우리 소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연성을 가지고 있죠. 연소 범위가 굉장히 커요. 우리 아직 연소를 안 배웠으니까 연소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CO2 어떻게 연소 범위가 있습니까? 불연성 같습니다. 네, 일산화탄소. 9.5에서 81 아까 와서 틀리네. 너무 안 닮은. 우리 이렇게 암기를, 야, 일산 알잖아, 일산. 이리 와, 이리 온. 12.5, 74. 사진이나 찍자, 이렇게 암기시키죠. 네, 일산 이리 온. 사진 찍자, 이렇게 해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굉장히 쓸 것들이 많죠. 일산화탄소의 단점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COHB라고 부르는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기 전에 자기가 훨씬 더 결합력이 높으니까 자기가 대신 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식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죠? CO2 이렇게 보면 독성은 없는데 얘도 질식해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20%만 넘으면 죽을 수 있어요. 최근 1년 꼴에 한 번씩 죽습니다, 지금. 식사. 첫 번째 제법이었다,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물성 볼까요, 물성. 분자량 44g이죠. 44g. C가 12, O가 16. O가 16. 그래서 44g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공기보다 무거워요, 가벼워요? 당연히 무겁네요. 그래서 이제 비중이라고 하면 안 되고 기체 비중이라고 구별해야 되지. 기체 비중이 1.52배 정도 되네요. 52배. 무겁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남아있던. 더 놀라운 점은 뭡니까? 무색, 무치, 무미라고 하는 놀라운 특성이죠. 무치, 무미. 그죠? 요 두 개를 만들고 생각하고 얘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왜 죽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나와도 알 수가 없고 무겁고 가라앉아 있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그 세 번째, 열역학적 말말했습니다. 열역학적 상태도 쓰는 거죠. 그죠? 혹시 기억납니까 이거? 이렇게, 그죠? 삼중점, 임계점. 무조건 외워가라는. 얼마? 이거 또 기억나는 척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 안 나는 거 지금 다 알고 있는데도, 얼마? 72.8. 뜨뜻하신데요? 72기압입니다. 엄청나죠? 온도. 31입니다. 31을 알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저장에 대한, 어떻게 저장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저장의 큰 사고를, 그죠? 리퀴드 풀이라고 불렀어요. 많이 저장하면 터져 이런 말을 어렵게 써놓은 거죠. 기출됐습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렇게죠. 우리가 얘기해보는 삼중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6.6 정도 됩니다. 7 정도 써놓을까요? 대기압 나오면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이너스 79? 79 정도 됩니다.
78.5 되죠. 그래서 이게 방사가 되는 순간 말이 79도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운무 현상이 생깁니다. 운무 현상은 우리가 이제 소화 활동이라든지 피난 활동에 큰 장애가 발생되는 거죠. 대기압일 때 그렇습니다. 대기압일 때. 이걸 이제 시험 문제화 시키면 줄 톰슨이라 부릅니다. 줄 톰슨 효과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쓰냐는 거지. 4번에 CO2의 이제 소화 성능 볼까요? 소화 성능. CO2는 A급의 적응성이 있다 없다? 전혀 없죠. 네, A급의 적응성은 없어요. 근데 있어. 어떻게 하면 있어? 이걸 약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공부할 때 이렇게 하세요. 소화 원리. 소화 원리부터 공부하면 안 되지. 소화 원리부터 공부하면 자꾸 공부가 딸리는 거지, 딸리는 거. 화재 성상, 화재를 이해해야 되죠. 화재를 이해하고 소화 원리를 이해하고요. 이 소화 원리에 적합한 약재를 파악하고요. 약재를 담아두는 설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압이라고 하는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세요. 이게 다 다르더라는 거지. 화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볼까요? 그냥 A급은 안 꺼지는 걸 내가 들었어. 근데 A급이 안 꺼지진 않고 특히 이게 안 꺼져. 신부가 안 꺼져. 신부가.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지. 설비를 어떤 식으로 바꿉니까 하면 CO2를 전역 방출 방식으로 바꿉니다. 전역 방출 방식을 했더니 A급 신부에도 신부 화재에도 꺼지더라는 거지. 적응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A급 화재인데 A급 신부 화재에도 화재도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CO2를 미국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CO2가 그죠? 예,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나름 덜 줘. 어떤 환경이냐면 이제 물질의 환경이죠. 미술품 이런 데서는 할론 이런 거 못 쓰거든요. CO2만 써야 돼. CO2만. 질소로 왜 못 씁니까? 질소는 소화 농도도 더 높고요, 훨씬. 그리고 굉장히 더 고압입니다. 더 고압. 더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CO2지. 단점이 딱 하나 있댔죠. 사람이 죽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 시장에 CO2 못 쓰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만 죽었다면 쓰지 못하게 하냐. 사람이 그 안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상이 잘못된 생각이죠. 요거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지. 5번째. 큰일 났어. 이제 사람 죽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해졌죠. 뜨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안전대책. 이 안전대책이 정말 제 생각에 띨빵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재작년에 대전에서 10월경에 재난은 아니죠.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12시. 그렇죠? 저녁이죠, 저녁. 12시. 주차타워로 돼 있는, 주차타워 입구가 지하로 들어가는 거 있죠? 지하로 돼 있는 주차장. 12시에 계속 울리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그래서 전화를 하는 거지, 관리하시는 분한테. 내려가 보시라고. 그분이 내려가셨는데, 혼자 못 내려가니까, 동료와 같이 내려갔는데, 71살인가 그랬어요. 네, 사망하십니다. 돌아가시죠. 같이 간 분도 질식돼 있어요. 소방관이 발견해서 늦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하주차장 입구에 옆에 이렇게 공기호흡기 있습니다. 공기호흡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응?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런 거 이제 안전대책이라고 내놓는 거지.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내가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평가할 때마다 이렇게 있거든. 뭐 CO2 농도 측정기 있잖아요. 얼마 한다고 그거? 산소 농도 측정기 있잖아요. 얼마 한다고요? 2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달아놓으면 되는데. 그죠? 그럼 얘기만 해도 되잖아요. 저거 뭐 울리면 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럼 되는 거를. 그죠? 그래서 지금
그 기술사님, 지지난주에 우리 갈 뻔했던 여기 타워에 그거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가서 볼 뻔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지. 요 문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뭘 하고 왔는지를 이해하세요. 이것만 답 쓰면 되지. 이게 답 쓰면 되는데 늘 암기처럼 쓸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지. 암기처럼 쓰지 마세요. 요거 외워갖고 가지 마세요. 요거 외워도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 겁나게 잘합니다. 그 사람들. 채점만 하는 사람이라니까. 밥 먹고 채점만 한다니까. 아, 이 사람 컨트롤 C 컨트롤 V 내씨 이러면서 5점 씨 4점 오탈 에이씨. 알고 하세요. 알고 갑시다. 요 다음에 이제 소화 성능은 원래 훨씬 많죠. 플러스 알파로. 왜 34%가 최소한의 농도가 되는지, 자유출이 뭔지 쭉 다 설명하겠죠. 저게 또 몇 문제짜리니까. 요거는 이제 별도로. 그래서 이렇게 전역 방출해서 A급 신부가 꺼지려고 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한 개만 더 적읍시다. 농도에 플러스 뭐 시간의 마술이 있어야 돼요. 복리 아닙니까? 복리. 이자. 그 진짜 띨빵해서 몰랐는데 검색해보니까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더라고요. 예금, 적금. 이 나이 되도록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적금이 10% 이율이고 예금이 6%인데 어떤 게 더 높냐 이랬더라고.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런 거. 이런 게 중요하지, 이런 거. 이런 거 뭐, 하면 뭐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어? 돈 얼만큼 저금할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 될 수 있는, 부자 되나? 가봤더니, 이게 더 작더라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은 이유가 낸 금액에 10%씩 줘봐야 뭐 안 되더라고. 예금이 목돈에서 하니까 이게 더 크더라고. 야, 그럼 이제 목돈만 있으면 되는데 목돈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막 돌더라고. 난 몰랐는데, 야, 4% 차이 나면 1, 2년 전 생각하면 엄청나지 않을까 했는데, 적금이 별로더라고요. 아, 이제. 그럼 적금으로 돈 만들어서 예금 내야 되는데, 예금 또 넣을 때쯤 되면 금리가 떨어져. 항상 가난하구나.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죠? 체크할까요? 지금 국내입니다. 체크할게요. 이렇게 국내다. 국내에 기준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중요하네요. 그죠? 비상 스위치. 얘는 뭡니까? 지연이죠. 타이머하고 연관됩니다. 타이머. 타이머를 순간적으로 정지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현장에서 보면 어보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보트. A, B, O, R, T 이렇게 돼 있죠. 어보트 스위치는 타이머 정지 스위치입니다. 누르고 있어야 돼요. 너무 신기하게. 딱 되는 순간 타이머가 돌아가서 소리 팍 터집니다. 방출 표시등 원래 있던 놈이네요. 방출 표시등, 그죠? 이게 보통 이렇게 써놓으면 어떤 기능인지 같이 적어놔야지. 거주자가 방호구역으로 진입하기를 방지하는 목적이죠. 거주자가 방호구역으로 진입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출 표시등입니다. 배출 설비 있죠. 나중에 이제 불 끄고 난 다음에 배출 설비. 수동, 기동. 근데 이걸 보러 가려 했거든요. 이걸 보러 갔었어야 되는데, 가스게. 다음 사진 한번 찍으라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집합관에서 나오는 쪽에 달려 있거든요. 수동으로 이제 개폐 벌브인데 잠그면 됩니다. 그렇죠? 그 잠그는 사이 가스 다 나갈 것 같은데. 시각 경보기 중요하죠. 이거는 굉장히 쓰임이 좀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펌프실, 발전기실, 전기실 일정 소음 이상이면 다 시각 경보기로 교체해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거기 뭐 작업하고 있는 사람 들립니까? 경종 소리 잘 안 들리지. 뭔 소리야 이렇게. 봐야 됩니다. 표지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국내. 미국도 비슷하죠. 어버트 그리고 럭아웃 밸브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뭐 들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넣을까요?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농도 측정기.
발전사업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작지? 농도 측정기. 딱 적으세요. 색상으로. 이렇게. 중요하지. 나올 때도 되는데 안 나오네요, 아직. 넘어갑시다. 요렇게 표로 꾸미는 게 보기 좋아. 표로 꾸미세요. 왜 자꾸 표로 꾸며야 됩니까 하면 정리의 관점이죠. 이 사람 좀 정리하고 왔구나, 이런 생각. 다른 게 없습니다. 정리하고 왔구나. 내용 다 읽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왕 정리가 잘 돼 있구나 하면 좋은 쪽으로 이제 채점이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이네요. 넘어갑시다. 방사 시간의 제한. 요 문제는 요 말 줄쳐놓을까요? 이걸 이제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 배경 설명이 또 한 10분짜리긴 하지만 짧게 한 2분 만에 7쪽 원소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7쪽. 이렇게 정리합니다. 7쪽이 뭡니까? 할로겐이죠. 할로겐. 이제 할로겐이 할로젠으로 바뀝니다.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영족이 있고, 영족. 활족이라 부르는. 얘네들은 불활성이죠. 활성 자체가 없는 애들입니다. 결합 안 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세요? 그러면 7쪽 애들은 뭐가 있어요? Cl 이렇게 돼 있죠. 명칭 바뀌는 플루오린. 정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플루오린. 말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불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뭘 플루오린이냐 씨. 클로린, 클로린. 아, 영어를. 이게 브로민. 얘가 아이오딘. 화학책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이렇게. 우리 원래 따라하는 거. 불소, 염소, 희소, 보십시오. 요오드. 얘가 이제 냄새 많이 나서 취소라고 했었어요. 이해하십시오. 그죠? 얘네들은 전자를 떼어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가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렇게 존재해요. 위로 갈수록 어떻고 아래로 갈수록 어떤 성질이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결국 이제 7쪽에 있는 애들은 활성도가 엄청 높다는 거지. 그죠? 혹시 이런 말 압니까? 우리가 말하는 산소 공급원이라고. 연소를 보면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이 산소 공급원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산소는 없는데 어떻게 산소 공급원이냐고요. 이해됩니까? 산소는 없지만 산소 공급원 같은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왜? 활성도가 엄청나요. 활성이 엄청 결합 잘해. 결합 잘해서 산소 공급원으로 들어가고 얘네들을 지연성 가스라 불러요. 잊지 마세요. 지연성 가스. 제가 불을 어떻게 끄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불 나면, 자 봅시다. 가연물이 있어. 가연물이야. 불이 났어. 딱 봐도 목재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화염을 재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CO2. 그죠? H2O 이렇게 나오겠죠? 또 뭐가 튀어나와요? 화염만 뜯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얘를 라디칼이라고 부릅니다. 라디칼. 라디칼 동의어를 몇 가지 적을 거야. 라디칼이 연쇄 반응을 하는 전달체예요. 연쇄 반응. 라디칼이 발생된다는 말은 가연성 가스가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또 뭐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라면
이 라디칼이 있다는 말은 화염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즉 뭐 불꽃. 잊지 마세요. 아, 라디칼이구나. 연소 반응, 연쇄 반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열 전달의 역할을 얘가 담당하게 되지.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불꽃이 있으면 라디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1가짜리가 반응을 엄청 잘해요. 1가 만나는 순간 눈을 불을 켜면서 잡으러 가요. 야!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사이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뿌리는 순간 막 눈이 벌게가지고 막 이게 아시잖아요. 주말 부부 같은, 신혼초의 주말 부부 같은 역할입니다. 눈이 벌게가지고 오랜만이야 이러면서 앉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HF로 바뀌고요. 그리고 OH도 결합시켜 버립니다. 그죠? 결합하고 바꾸고 결합하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 되겠죠. 이해 잘하세요. 라디칼 캐쳐 이렇게 부르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얘를 소화라고 불러요. 화염을 없애는 거. 이해됩니까? 화염을 없앴어요. 왜? 다 잡았으니까. 그 놀라운 거는 뭡니까? 이게 생기네. 이걸 갖다 옆에다가 열분해 생성물이라 불러요. 이 열분해 생성물은 독성가스입니다. 놀랍죠?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지. 불꽃이 있는 화재는 할로겐 화합물로 불 끌 때 독성가스가 나온다. 그건 무조건인 거예요. 독성가스가 나온다는 자체가 뭐라고? 소화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최대한 빨리 끄는 게 좋지. 빨리 뿌리는 게 좋아요. 이해되죠? 빨리 뿌리는 거. 에이, 뭐라 그럽니까? 불화수소죠. 물 타져 있으면 불산. 한 4, 5년 전에 시끄러웠는데 불산 누출 사고 들어봤습니까? 지금 저한테 막 듣죠? 들어보세요.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불산이 너무 신기한 게 세포벽을 뚫고 지나와요. 불산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러면 피부로 그냥 흡수가 돼. 너무 신기하게. 싹 들어와. 뼈를 갉아먹듯이 지나가고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골병이라면 남겨요. 소가 불산에 중독되면 나중에 못 걸어다녀요. 이게 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빠져나가면서 괴롭히는 거지. 학자들이 좀 갑론을박하는데 몸에 안 좋아요. 우리 더 기억나는 건 일본 애들이죠. 99.9999999%에 대한 불산은 우리나라만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3ppm에서 5ppm이에요. 허용 농도. CO2가 5000입니다. 얼만큼 독성이 있는지 알겠죠? 위험하다니까. 불 끄니까 나와버리는 거지.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 뭐 어떻게 할 거야? 불 안 끌 거야? 이런 거지. 아, 꺼야 되는데 어떻게? 열분의 생성물이 작게 나오게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방출 시간을 제한하는 거야. 몇 초로? 10초로, 10초. 야, 10초 이내 다 뿌려, 씨. 빨리 꺼, 빨리 꺼. 엄청 중요하지? 잊지 마세요. 왜 방출 시간을 제한하는지. 엄청 중요하지, 엄청 중요하지. 중요해요, 개념을. 그래서 밀폐 탁탁탁 빨리 방출해서 빨리 꺼야지.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답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약재 방출 시간에 대한 개념이다, 그죠? 약재 방출 시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설계 농도에 도달하는데 95%까지 걸리는 시간. 영어로는 이 부위를 디스차지 타임이라 부릅니다. 방출 시간, 디스차지 타임. 잘 이해하세요. 방출 시간이 더 중요해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저 다음 생각이 누설이 안 되게 하려면 설계 농도 유지가 다음 것이 다음. 지금 할 거 아니고. 왜 95%냐? 5% 왜 남겼어, 이렇게. 초기에 높은 거. 95가 굉장히 크잖아요. 초기에 높은 농도를 위해서 최소한 이만큼 다 나가야 돼. 그 5%는 뭐
재발화 방지지. 줄쳐놓고. 방출 시간 왜 제한하냐, 이렇게. 약재 두 개 비교해볼까요? 할로 되는 놈들. 할 되는 놈들은 열분의 생성물이 발생해요.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피해도 최소화하고 사람도 덜 죽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일로 나옵시다. 불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는 뭐가 있었어요? CO2. 질소 있죠? 질소 계열.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시간이 길어. 열분의 생성물 안 나오니까 완전 단시간 이내에 엄청 많은 합을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내합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산소 부족을 유지하려고. 단점을 잘 이해하세요. 전체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위험물 혹시 뭐 기억하시겠어요? 위험물? 위험 몰라. 나머지는 외우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더 놀라운 점은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냐는 거지. 방사 시간은 있구나. 설계 농도 유지는 없고. 그리고 요거 한번 이해하고 가세요. 요건 또 따로. 되죠. 7분 이내, 2분 이내 30%.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방사 시간이 10초고 60초고 이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 그럴까요를 알아라고. 왜 알고 정리해서 쓰라고. 양념치레 뺐다. 그죠? 끝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뭐라고 적을까요? 이렇게. 열분의 생성물. 할로겐 화합물의 할 물질의 열분의 생성물의 이해. 답조가 되겠다, 그죠? 이해해 놓으세요. 하고 적으세요. 됐어. 넘어가. 그 다음에, 이건 수업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흰켈리 알고 계시죠? 흰켈리는 그림 하나만 간단히 해볼까요? 그림. 흰켈리 뭐지? 도대체 뭐예요? 흰켈리가 연기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람이 내려오는 시간, 그죠? 이 시간을 연기 하강이죠. 요 식은 기사 때 보통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기사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조심해서 잘 봐야 되는 것들이 있지. 어떤 요소냐? 피. 잘 줄쳐놓으세요. 피. 화원의 둘레가 땡땡 적어볼까요? 화재 크기입니다. 화재의 크기. 이렇게. 대형, 중형, 소형이 있다, 그죠? 몇 미터? 12, 보세요. 가르쳐 오늘 증 반납 없이 아주 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내공이 있는 듯한 답변이시다, 그죠? 청결층 높이하고 화대실 높이 잘 이해하세요. 됐고, 넘어가 볼까요? 수직 풍도, 기준 암기죠? 이렇게 한번 이해합시다. 이렇게 풍도다. 질문입니다. 배관과 풍도는 직경이라고 얘기할까요? 클수록 좋다. OX. 무조건입니다. 적으세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배관과 덕트의 직경이라는 것은 등가로 가겠죠. 얘네들은 직경은 클수록 좋다. 왜 클수록 좋은지를 공부하는 것들이 기술사죠. 당연히 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좋은지를 아는 게 좋죠.
등가 직경에 관련해서 한번 나온 데 있다, 그죠? 그리고 이 풍도는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되겠다, 그죠?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쳐볼까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요거 줄쳐놓으면 되겠죠? 내화구조. 강판. 과거에는 이 두 개가 구분이 없었습니다. 신기하게. 내화구조 안에 돼 있으면 뭐 아연도금 강판 왜 해? 이런 거죠. 옛날 조적이었거든. 조적이 다 새는 거야. 그래서 아연도금이라고 강판 하나 더 넣었어요. 덕트를. 수직 덕트를 넣은 거지. 근데 지금은 내화구조를 워낙 튼튼하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아연도금 강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너무 누설이 없어요. 누설이. 개인적으로.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왜 내화구조냐. 요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재미삼아 하나만 적을게요. 내화구조는 기준으로 돼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여기를 30분 내화냐 30분 또는 1시간 내화냐. 덕트가 올라가는 수직 덕트 1시간짜리를 해야 돼? 30분짜리 하면 돼. 30분은 비내력벽으로 막 정리하는데 여하튼 뭐 조적을 많이 쌓아야 돼, 작게 쌓아야 돼, 찾으십시오. 법은 여기입니다. 법만 따져보면. 근데 과거에 지리의 신, 해설서에도 나와 있죠. 30분 해도 된다고. 그건 해설서 지 생각이죠. 법상으로 따져보면 1시간짜리입니다. 나중에 잡혀요. 과거에는 내화 구조 아무거나 상관없었어. 갈로에서 지금 바뀌었거든. 건축물 피난방화 구조에 적합하게. 적합한 표를 찾으면 1시간입니다. 보시고 나머지 이거 한번 쫓아볼까요? 요게 지금 현장에서 안 맞춰지는 1번이죠. 송풍기가 250도에 1시간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내연령 송풍기. 쓰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거 질문하시더라고. 내연령 송풍기 써야 됩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우리 현장은. 송풍기 내연용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다 잡히죠, 다 잡혀. 왜 250도냐? 생각해볼까요? 왜 250도입니까? 왜 250도입니까? 적기 편해서. 야, 오늘 250이다, 씨. 기준 만들 때. 왜 250도입니까? 물분무는 몇 도입니까? 물분 방사. 몇 도 이상 있으면 안 돼? 몇 도? 250도. 거기 260도입니다. 왜 250도, 260도입니까? 260도 하면 뭡니까? 자, 260도 이야기 해볼까요? 260도 이야기. 260도가 뭘 뜻합니까? 일반 고체의 인하점입니다. 고체의 기준물질은 목재. 일반 물질의 인하점 이상으로 유지되는. 또 260도를 조심해야 되지. 왜? 260도 하면 고온물체의 표면입니다. 얘가 또 뭐하고 똑같다고요? 고온물체. 물체의 표면 온도. 표면의 온도죠. 수증기 관련돼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폭발 등등. 다 250, 260도니까 개념을 잘 잡아놓으세요. 넘어갈까요? 이거는 기준이니까 암기하시면 되고. 백레이어링. 중요한 문제지. 백레이어링 줄쳐놓을까요? 터널 최근에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이 터널의 특성 한번 볼까요? 터널. 터널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터널이죠. 환기 방식 한번 생각해 보면 환기. 주행로를 따라서 환기를 지원받죠. 팬을 달고
이렇게 달려주죠.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차량들이 진행되고 있지. 이렇게. 그죠? 무슨 류? 종류형 터널입니다. 진행 방향으로 환기가 되는. 잘 이해하세요? 횡류는 수직. 흐르는 게 수직되기. 진행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불이 났네, 앞에 차에서. 전기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났어. 이렇게 불났죠.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를 이겨내고 연기가 발생하는 거야. 확.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요 선. 요 형태에서 흘러가는 형태. 한계점이죠, 한계점. 뒤로 해서 역류되는 층을 벗어난 거. 백 레이어링입니다. 링. 요 끝에 한계를 뭐라 부릅니까? 열을 임계라고 부르죠. 임계풍속. 그래서 임계풍속을 넘어선 연기의 확대 흐름을 백 레이어링이라고 불러요. 백 레이어링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럼 사람이 뭐 또 있지는 않겠지만 있으면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래서 종류형 터널에서 가장 큰 한계죠. 하지만 터널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터널 왜 위험합니까? 첫 번째가 터널의 공간적 특성을 먼저 이해하면 되죠. 터널은 뭡니까? 개방 공간과 밀폐 공간의 성질을 둘 다 갖고 있어요. 단점을. 개방과 밀폐 성격을 가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개방되어 있으나 밀폐처럼 쌓여요. 그래서 개방처럼 안일하게 생각하면 다 죽는 거예요. 밀폐 닮은 놈을 무창, 지하 등등이죠. 개방이면 벌써부터 생기지 않을 뭐가 밀폐로 인해서 이렇게 생깁니다. 터널에 추결을 못 막아서 다 계속 터지는 거예요. 뻥. 차량의 열 방출률도 크지만 추결이 엄청납니다. 대안은 없니? 이렇게 묻는 거죠. 대안 없죠. 우린 지금 뭐만 생각하자고? 연기를 배출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되는 연기는 이제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만 얘기합니다. 파란색으로. 위로 뺄 수밖에 없죠. 위로 빼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위로 덕트를 만들어서 빼는 거 반횡류라 부를 거예요. 위로 빼는 거 횡류. 이 설비를 지금 우리가 얼마큼 따라가고 있는지 적어볼까요? 얘는 팁처럼 당구장 표시하고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그래서 기억납니까? 거리 제한 없는 거 500m 그리고 1km 1km 이상은 행안부령으로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000이면 물분무 등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있어요. 그때부터는 어려워. 0 뭐 들어갑니까? 거리 제한 없이 무조건. 터널을 운전해 보셨잖아요. 가다가 보이는 거 대답하면 되지. 뭐? 소화기. 야, 소화기 맞췄다. 500. 비조. 무선통신 보조 설비. 무통 들어갑니다. 또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500m 터널 안에 들어갔었을 때, 화재다 이러면 뛰내려가지고 비상경보. 또 뭐 들어갑니까? 터널에 안 가봤습니까?
야, 터널 그냥 지나가는 거 지금 내려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비가 또 하나 더 있는데. 비가 하나 더 있다고. 소화설비 중에 비가 하나 더 있다고. 비가 뭐 있냐고 그래, 비를. 비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비상 콘센트 정답입니다. 비상 방송용. 방송 나옵니까? 휴대폰 갈 때마다 끊기던데, 씨.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연결 송수환 설비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서 외국으로 바뀐 겁니다. 네, 바뀌었어요. 개정 안에 올라왔던 게 이제 제가 한 번만 더 봐야 되는데 지금 확정일 때 아직 확실히 못 봤는데 바뀌었어요. 그다음 1000 이상.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지 이해하세요. 거리가 더 길어지면 더 이상 뭐 비상경보 사람이 내려서 눌리는 데는 한계가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자탐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감지가 붙는 거지. 이해되나요? 소방대가 와서 끄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야, 내려서 직접 꺼. 뭐가? 옥내 소화전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뭐? 이 연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연기. 제한 설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 끝까지 딱 이해해보면 자동으로 불 끄는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물분무가 들어오는 거지. 근데 물분무는 1000이 아닙니다. 물분무는 도로 터널에 대한 지침이 있어. 거기 보면 장대 터널이 3000부터거든. 놀라운 점 볼까요? 유도등 있어요, 없어요? 유도등이 없습니다. 그럼 가보면 유도등이 있던데, 있지. 근데 유도등은 여기는 없어, 우리 기준에는. 어디에 있어? 도로 터널의 지침에 있어. 야, 유도등 넣어. 그냥 유도등 다 있는 거지. 터널이와 스프링을 설치는 나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터널 스프링 쓴 게 없잖아요.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먼영 터널? 하여튼 먼 터널에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예.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이름 까먹었는데 제 기억에는 한 군데는 확실하고. 예. 전국 최초로. 설치는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누가 그 점검하러 갈 거예요? 유지관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개뻥입니다. 돈을 안 들려고 그러는 거지. 다 설치해야 돼, 설치.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 한계. 양념처럼 보세요. 이 느낌 어떻습니까? 터널을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안 갈 수는 없고. 안 가면 둘러가야 되니까. 국도 타야 되니까. 안 되고. 빨리 지나가야 되지. 이거 지금 최근에, 이건 25점짜리 볼까요? 이렇게. 터널이 진짜 무서운 터널로 바뀝니다. 도심 터널로. 이해됩니까? 터널은 전 세계적으로 화재 발생하면 잡힌 사례가 거의 없어요. 예방 외에 발생한 이후에 잡는 거는 거의 잘 없어요. 엄청 장시간 또 꺼고 이러대요. 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위험 등급별로 설비가 들어가거든요. 지침에. 그러니까 운송량, 뭐 적재 빈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따져요. 길이도 따지고 뭐 이렇게 따지는 거지. 도심 터널의 화재 위험성. 지금 어디까지 나가는지까지만 봅시다. 이제 내년에 시험 칠 수 있으니까. 이들 또한 뭘로 바뀌었어요? 야, 창고하자와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창고. 뭐 성능 위주 넣어야지. 답이 없으니까. 이해하세요? 답은 성능 위주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어? 길이. 길이는 5000m. 5000m. 그리고 더 깊어져 있는 형태. 심도, 수저 터널입니다. 수저 터널과 길이 5000m 이상의 터널은 성능 위주 대상이 됐어요, 이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해하세요? 왜 필요한지가 나와 있다. 그죠?
이해하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해해야 되지? 됐습니까? 위험물 저장, 이거 아시죠? 탱크로리. 탱크로리가 이동 탱크 저장소예요. 차 아닙니다, 차. 저장소라고. 걔네들이 얼만큼 오가는지에 대해서 근거가 없어. 제한이 없다고. 이 터널은 위험물 저장소가, 그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운행하세요. 이런 게 없다고, 우리나라에는. 그걸 할 수가 없지. 그건 민원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 위험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지. 조사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달에서 이까지 조사하니까 위험 탱크 이 정도 지나가네? 그럼 이만큼 위험한? 이런 거지. 더 정리해야지. 이해하세요? 되겠죠? 별로 안 어렵지? 이거 백레이어링하고 인계 풍속 이런 것들 다 그죠? 공식으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공식 쓰면 제일 좋은데 공식 못 외우니까 말을 자꾸 길게 하는 거지. 보입니까? 이렇게. 백레이어링. 그죠? 기류를 이기고 피난 방향으로 해서 연기가 전파되더라. 백레이어링. 영향. 문제점. 어떤 대책? 여기다 이제 공식 하나 딱 적어주고 아니면 옆에다가 CFD죠. 유체역학으로 이제 보는 거지. 역학적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라 하면서. 연기 얼마큼 확대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넘어가고요.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백레이어링, 인계풍속 이런 공식 하나 써주면 아주 양념이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렵지. 케네디식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말고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둘 다 좀 가벼운 거. 근데 이 공식 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이 그냥 이제 약간 틀만 짜고 뭐 비례 반비례식만 정리해 주면 되죠. 뭐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식 적었으면 반드시 영향인자 꼭 적으세요. 잘된 답인 이유입니다. 이게 공식 달랑 하나 적지 마세요. 너무 아까운 거지. 공식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넘어가 볼까요? 터널 횡류와 종류 그림 보고 알겠네요, 그죠? 지금은 횡류도 한계가 있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반횡류. 터널 설계 엄청 복잡합니다, 그죠? 거의 막 건축물 설계 끝판왕 정도 되더라고. 엄청 학회도 엄청 많고요. 그 엄청 방식도 다양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한번 보세요, 이건. 25점짜리는 오늘 수업 때 열분의 반응식 금방 하겠죠. 이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2번 등압, 등속, 정합재 취득 덕트를 설계하는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덕트를 배관을 어떻게 설계할 거라는 거지. 덕트를 어떻게 설계할 거야. 이거 어떻게 설계할 거야 이 말입니다. Q는 AV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를. 이게 지금 V가 압력하고 똑같잖아요. 압력과 동일해. 그럼 속도를 기준으로 둘 거야? 압력을 기준으로 둘 거야? 압력에 손실 생긴 것을 반영해 줄 거야? 이렇게 묻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등압, 등속, 정압, 재취득 이렇게 묻는 거지. 이거 좀 더 정리가 필요하지만 여기까지 정도만. 그 다음에 보세요. 틈새 이거는 유도식이죠. 이게 되게 어려운 게 하나 나와가지고 그래도 기본 거 남기하고 있으세요. 나머지 과합방식 중요하지. 이것도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우리 이거 한 개만 써놓읍시다. 지금 우리의 부속실 재현. 자, 부속실 재현. 부속실 재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정리해 볼게요. 부속실 재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과압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없다. 과압 제거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과압 제거가 뭐가 있어? 이렇게. 갖고 가볼까요? 이렇게. 이거. 과압 제거. 지금 이 기존 자동 잡, 과압, 조절, 댐퍼. 이렇게 썼지? 이게 이제 바로 거짓말이 된 거지. 거짓말. 웃기고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
그러면 이 방법 쓰면 되지. 이 방법. 뭐 벽에다 구멍을 뚫읍시다. 아주 좋은 방법이지. 플랫 댐퍼. 이렇게. 관리 어쩔 이렇게. 어쩌지요? 물었지. 그래서 그럼 계산하는 이걸로 봅시다.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버터 제어입니까? 제어. 아직까지는 불확실. 그죠? 딱 얘기합시다. 그래서 인버터는 전기 때 배워온 거를 연장성상으로 해서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죠? 부속실 재원에 과합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주 중요하죠. 여기까지 봅시다. 오늘도 시간은 좀 초과했네요. 이건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마저 할 거니까 여러 가지고 한번 볼게요. 같이. 이걸로 인해서 5회차 해설을 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말씀드린 대로 화재 예방법하고 화재 예방법. 다음 주가 다음 주 별 날은 아니네요. 그냥 겨울날이네요. 다음 주에 예방법과 시설법에 대해서 프린트물하고 상세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간단히 드시고 오십시오.